손님 죄송한데요. 여기 앉으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냥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골목 안 작은 식당 앞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식당 밖까지 흘러나오고 바람에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낡은 외투를 여며 쥐고 식당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듯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작은 동전 지갑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식당 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반찬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장 구석 자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발 더 들어가자 몇몇 손님이 자연스럽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춘자는 계산대 뒤에서 일하던 손을 멈추고 문가에 선 말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춘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여기 자리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말순은 움찔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잠깐만 따뜻한 밥 한 끼. 말순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니까 나가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주변 손님들은 들리는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서로 눈치를 주며 식사를 멈추었습니다. 말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고 나가는 동안 식당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숟가락을 들던 이들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영철은 상황을 지켜보다 못 참고 한 걸음 내딛었지만 춘자의 매서운 시선에 발을 멈췄습니다. 말수는 찬 바람이 스며드는 골목으로 나와 외투깃을 바짝 올렸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몇몇 손님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골목길을 지나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둘은 그녀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수는 들리지 않는 척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철은 창가로 다가가 말순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다시 소리가 살아났지만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춘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방금 있었던 일이 조용히 이야깃거리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식당 주변에는 방금 일어난 일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말순이 쫓겨난 장면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짓까지 써가며 상황을 재현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가 골목 끝에 분식집 아주머니도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금 뒤 분식집 아주머니는 옆 가게의 정육점 주인에게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손질하던 칼을 잠시 내려놓고 식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요즘 식당 주인이 예민하다더라는 말을 덧붙이며 소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옆 가게로 그리고 그 다음 가게로 퍼지며 점점 다른 내용까지 더 씌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순이 식당에서 큰 소리를 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춘자가 손님을 밀쳐냈다고 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은 영철뿐이었습니다. 영철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다 말고 몰래 창밖을 흘끔거리며
말순이 아직 보이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다 손님 둘이 말순 이야기를 하며 불편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영철은 순간 자신도 그 자리에서 뭐라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성격을 알기에 쉽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한편 춘자는 홀을 정리하면서도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일 아닌데 왜 소문이 퍼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들이 자신을 힐끗 보는 느낌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웃으려고 애써도 표정이 자꾸 굳어져 손님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영철은 식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커졌습니다. 춘자는 점심 매출표를 확인하고는 숫자가 평소보다 떨어진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을 걸었고 식당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영철은 춘자의 초조한 숨소리를 듣고 말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말순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식당에서 쫓겨난 날 이후로 동네 외곽의 작은 단층 집에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낡은 마당을 천천히 쓸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쓸고 닦는 동작은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만 손끝에 남는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들었던 말들과 시선이 가끔씩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은 잠시 허리를 펴고 먼 골목길을 바라보다가 다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선 말순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오래전 가족이 남긴 문서와 상속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예전 일을 떠올렸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책임들이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몇 년간 잠잠했던 기업 관련 소식과 재단 문제들도 서류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덮은 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은 낡은 전화기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저장만 해둔 번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번호들은 그녀의 옛 인연과 긴 시간 함께했던 측근들의 연락처였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한 번호를 눌러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전화는 오래 울리지 않았고 반가운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측근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달라졌음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의 연락을 받은 측근들은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는 비서팀이 급히 회의를 열어 일정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보안팀이 은밀하게 인력을 배치하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말순의 이름이 언급되자 모두가 평소보다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세상 한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번 연락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말순은 작은 탁자 위에 물 한 컵을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받았던 시선과 말들은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맞잡으며 오늘 결심이 틀리지 않았기를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춘자 식당 앞 골목은 평소처럼 분주해졌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고 손님들이 모여드는 소리로 골목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가게 밖 간판 주변을 정리하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홀 안을 정돈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긴장된 표정으로 바깥을 한 번씩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앞 도로 끝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는 식당 바로 앞에 멈춰 섰고 주변 가게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약 손님이 왔나 싶었지만 차량 번호판과 윤이 나는 외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모양의 검은 벤츠가 한 대 더 식당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정확히 첫 번째 차량 뒤에 멈추자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철도 창가에 다가가 차량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조용하던 골목은 세 번째 차량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가게 문을 반쯤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상가 사람들도 하나둘씩 식당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차량은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연달아 도착하며 식당 앞 도로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인물이 온 것 같다며 작은 목소리로 추측했습니다. 춘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자 골목은 거의 조용해졌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가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차량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빵집 아주머니는 창문 너머로 아이를 안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와 통신기를 교환했습니다. 그 행동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열 번째 차량이 줄 뒤에 정확하게 정렬되며 긴 행렬이 완성되었습니다. 식당 앞길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고 지나던 사람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철은 이 광경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며 식당 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춘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컵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이 행렬의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날 조짐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몇몇은 뒷걸음질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성은 통신기로 짧은 말을 건넨 뒤 다른 차량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차량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인원들이 차례로 내려 정렬을 갖추었습니다. 이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식당 앞을 단정히 정돈하며 주변 사람들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영철은 그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경호팀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침착했고 서로 주고받는 시선은 익숙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도 창가로 몰려들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춘자는 점점 더 불안해져 눈앞에 놓인 그릇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식당 간판을 천천히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식당을 찾은 목적이 분명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의 뒤쪽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작은 체구의 말순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났던 그 허름한 할머니가 이 호화로운 차량 행렬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옆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그녀에게 세심히 보조를 맞추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주민들은 속삭이며 그녀가 누구인지 추측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그녀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굳어지고 발끝에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춘자는 말순이 식당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숨을 들이켰고 주방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식당 문 앞에서 말순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주변을 점검했습니다. 말순은 식당 간판을 한번 바라본 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이 식당 문을 밀고 들어오자 내부 공기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엔 시끌거리던 점심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은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놀라 서로 눈치를 보다 말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철은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식당 안쪽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식당 중앙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울먹일 듯한 표정으로 엄마 손을 잡았고 엄마는 아이를 달래며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춘자는 주방 입구 근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얼굴은 잿빛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나서려다가도 다시 물러서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재현은 말순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경호 인원들에게 식당 안에서의 움직임을 제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은 손님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거리만 유지하며 주변을 정돈했습니다. 말순은 빈 테이블 앞에 서서 잠시 시선을 낮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치 이곳에 지난 모습과 오늘의 공기를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영철은 용기를 내어 말순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 안내를 하고 싶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영철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철은 그제야 약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식당 한켠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지금 어떤 의미로 돌아오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식당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여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말순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장은 말순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주변 상황을 보고했고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식당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서 준비한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한 손짓으로 경호 인원들에게 주변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고 식당 안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당 구석에 서 있는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그 시선에 놀라며 움찔했고 손에 쥔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재현은 말순의 신호를 받고 식당 운영에 대한 현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매출 하락과 손님들의 불만, 그리고 직원 간 갈등까지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철의 진솔한 태도와 노력도 함께 언급되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는 보고를 조용히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결정을 내릴 때가 가까웠음을 느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식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떨리는 발걸음을 지켜보며 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순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잔잔하게 떨렸고 손끝은 계속 맞잡아지고 풀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영철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춘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식당 전체로 넓혔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분위기에 맞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말순의 결정을 기록하기 위해 준비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몇몇 주민이 숨을 죽인 채 창문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근처 테이블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 공간이 지닌 의미를 다시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식당 안 사람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말수는 재현에게 고개를 끄덕여 개선 방향을 정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재현은 식당 서비스 교육 강화, 직원 간 소통 개선, 손님 응대 방식 정비 등 주요 내용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 말 하나하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조용했지만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춘자 식당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홀과 주방은 정돈된 모습으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서로 말투부터 조심스레 다듬으며 손발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영철은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밝게 인사했고 그 모습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이야깃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은 변한 식당을 궁금해하며 다시 방문했고 가게 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예전과 달리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응대하려 애썼습니다. 식당 바깥에서는 변화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은 요즘 식당이 참 달라졌다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철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작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참 바쁜 시간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순이 혹시 지나가지는 않는지 살폈습니다. 말순의 한마디가 자신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식당 밖 벤치에 말순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진 식당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잔잔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 둘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자 말순은 천천히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골목 끝으로 달려갔고 말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창가에 서 있던 영철은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며칠에 한 번씩 식당 경과 보고를 정리해 말순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직원들의 변화와 손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자료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부분에만 짧게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조급하지 않았고 식당이 스스로 자리를 잡도록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변화는 골목 전체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듯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말수는 부드럽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당 앞 골목은 예전 같은 일상의 소리로 다시 채워졌고 누구도 며칠 전의 긴장감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에 남은 사람들은 말순의 흔적이 남긴 변화를 조용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